무척이나 더웠던 87년의 5월. 그 시절 우리 삼촌은 개였다. 이유 없는 스트레스에 쩔어 살던 삶이었다. 여자, 통일, 술, 그 무엇도 삼촌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진 못했고 그대로 집에 있다간 목을 말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어 몇 벌의 옷가지와 현금을 챙겨들고 무작정 집을 나갔다.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았지. 그렇게 삼촌은 같은 과의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무작정 제주도로 찾아갔고 오후 5시 무렵 제주도에 도착했어. 육지에선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냄새. 삼촌은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졌다고 했어.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삼촌은 우여곡절 끝에 북제주 화북동에 있는 선배들의 집을 찾아갔어. 술.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셔댄 삼촌. 그 시절 경험한 탑동의 밤은 잊을 수 없다고 아직까지도 말하곤 해. 특히 그 시절 제주도에선 젊은 서울 남자들의 인기가 매우 좋아서 탑동 아무 곳이나 술 한잔 마시고 있으면 제주도 여자들이 꽤나 헌팅을 걸어왔다고 해.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며 결국 수중에 현찰도 떨어질 때쯤,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던 삼촌은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막노동이라고 해도 정확히 말하면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설치해주는 나름 전문적인 막노동이었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면 일은 생각보다 편했어. 그렇게 한 달, 두 달, 차츰 일에 익숙해졌고 저녁 6시에 일이 끝나고 탑동에서 술 한잔 마시는 게 삼촌의 일상이 됐어. 가끔 운 좋은 날엔 문 여성과 모텔에 간 적도 있는데 제주도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말해줬어.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유난히도 덥던 7월 초의 여름. 그때 삼촌의 공사팀은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됐어. 6시에 일어나 밥 먹고 냉커피 한잔 마시고 소형 발전기와 용접도구 챙겨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하고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냈지. 그러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삼촌은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었는데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어. 그때 바깥에서 매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삼촌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이장의 장남이 실종됐다는 거야. 그런데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 삼촌이 지내던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는데 그 저수지 근처에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 장남은 3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들은 혹시나 저수지에 빠진 게 아닐까 하고 119 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해 저수지 속을 뒤졌지만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어. 결국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기로 했고 다음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졌는데 이장의 장남은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지. 사람들은 한바탕 해프닝 정도로 취급했고 이장의 장남도 마을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배 타고 몰래 육지에 갔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어.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면서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지.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그로부터 4, 5일쯤 지났을까?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그날도 삼촌은 일을 못 나갔고 함덕에서 낮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고민하던 삼촌은 같이 일하는 선배가 저수지에서 굿한다고 가서 구경하면서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하길래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삼촌과 팀원들은 모두 저수지로 굿구경을 가게 되었어. 그때 삼촌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삼촌이 그때 얘기를 할 때면 소름이 돋는다고 해. 삼촌이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무당이 있었어.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무당이었고 삼촌과 팀원들이 쭈뼛쭈뼛 서 있자 주변에 있던 도민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 도민들은 이장이 꿈에서 자기 아들이 저수지에 빠진 모습을 보았고 수소문 끝에 전라도 광주 쪽에서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 그렇게 사람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데 무당이 이장 아들의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아들은 지금 저수지에 있다며 굿을 시작했어. 뭐 별다른 건 없었고 예를 들면 작두를 탄다든가 돼지를 거꾸로 매단다거나 그런 거 말이야.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웠어. 다만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조금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것이 좀 이상히 느껴졌달까? 하지만 뭐 워낙에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그냥 그러려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 무당이 바가지를 저수지에 던지고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주문을 외웠어. 그리고 무당은 함께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저수지에서 바가지를 건지라고 시켰지.
급 호기심이 발동한 삼촌과 팀원들은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무당 쪽으로 이동했고, 젊은 남자가 건져낸 바가지를 받은 무당이 뭐라고 중얼거리며 이장에게 바가지를 건네자 바가지를 받아든 이장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다시 무언가를 지시했는데 잠시 후 젊은 남자는 무언가를 가져왔고 그건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끼줄에 매단 벽돌 모양의 매주였어. 무당은 젊은 남자를 시켜 매주를 저수지로 던지라고 했어. 삼촌은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해. 물에 닿으면 풀어져 버릴 텐데 그걸 끈으로 묶어서 저수지에 던지다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웃을 수도 없어서 조용히 지켜봤고, 젊은 남자가 흰 끈에 묶인 매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지자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무당은 몸도 살짝 떨면서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이장이 무당에게 받았던 바가지가 삼촌 눈에 들어왔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고 했어. 바가지 속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지. 그것도 꽤 많은 양의 머리카락. 뭐지? 저게 뭘까? 그 순간 삼촌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는데 그 순간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너 잡아줄 텐가! 순간 모에 홀린 듯 삼촌과 팀원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매주를 묶어서 던진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 막노동에 단련된 남자들 10명이 매달렸는데도 끈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치 저수지 저 안에서 뭔가가 당기고 있는 느낌? 그 순간 삼촌은 무당을 쳐다보았고 무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했어. 땡겨! 아무것도 생각하다 말고 너희들은 땡기기만이야! 천천히.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지면서 딸려오기 시작했어.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당겼지. 천천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줄끝 매듭이 보였고 끈에 묶인 매주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끈을 당기던 남자들 모두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고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뒤로 넘어진 상태 그대로 저수지 위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로 움직일 수도 없이 부르르 떨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수지 위쪽 둔턱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어. 119 구조대가 저수지 물까지 다 빼면서도 못 찾았던 이장의 아들이 눈을 못 감고 머리카락이 매주에 걸린 채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이야.